안녕하세요. 수다닥입니다. 오늘은 심한 방귀 냄새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방귀 냄새가 심해요. 혹시 대장암은 아닐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 생각 없이 방구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번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방귀가 맞는 맞춤법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방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귀는 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마시는 공기가 대부분이고, 이와 함께 대장균과 같은 장내 상재균에 의해 음식물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귀는 주로 공기의 주 성분인 질소, 이산화탄소, 수소가 그 주요 성분이 되겠고, 이와 함께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물이 분해된 그 산물인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 소량 섞여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귀가 유달리 독하다고 했을 때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이러면 괜찮은 것이다, 이렇다면 안 좋은 것이다, 병이다 라고 분류하는 것은 조금은 어렵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흔한 케이스부터 해서 경우에 따라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은 장기간 혹은 수개월간 지속되는 그런 독한 방귀가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가는 단기간의 독한 방귀였을 경우엔 먼저 그 전에 드셨던 식단을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육류 위주의 고단백 식사와 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과하게 고단백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단백질에 질소나 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이 소화되면서 냄새가 심한 방귀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확실하시다면 굳이 병원 진료를 꼭 보셔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간혹 지방이 소화가 안 되면서 지방변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냄새가 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췌담도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일 수 있는데요. 췌담도계란 췌장, 담낭, 담도를 아울러서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기다란 장기가 보이는데요. 바로 이게 췌장 이자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인 리파제라는 그 소화액 분비에 문제가 있게 되거나, 혹은 간 아래에 붙어 있는 담낭, 다른 표현으로 흔히 쓸개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이 쓸개즙이 나오는 길인 담도에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지방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담즙, 그 쓸개즙이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방 소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방귀 냄새만 심한 것이 아니라 대변에도 지방 성분이 많아져서 대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려도 한 번에 내려가지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변에서도 기름기가 많은 게 관찰이 되고 냄새도 심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장기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를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전날 과도하게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는, 그런 다음에 본 지방변일 경우엔 먼저 일반적인 식단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고 나서 괜찮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고 좀 지켜보실 수도 있지만, 식단과 관계없이 지방변이 빈번하다고 하실 때는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으로 정말 심한 방귀 냄새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흔히 양파 썩은 냄새 혹은 계란 썩은 냄새와 유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수면 유도를 하는 도중에 잠이 드시면서 방귀를 뀌시는 분들이 덜어는 계십니다. 아무래도 장 정결제를 복용한 상태로 계속 설사를 하고 나서 검사를 하는 거라서 방귀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방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파 썩은 냄새 혹은 계란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썩은 양파나 그 썩은 계란 냄새를 맡아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강렬하게 그 썩은 심한 그런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냄새가 날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하기 전에 긴장을 하고 내시경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이나 아니면 S상 결장, 다시 말하면 항문에서 그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대장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렇게 심하게 방구 냄새가 나는 분들 중 한 절반 조금 안 되게는 대장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대장암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방구 냄새가 심한 것도 아니고 방구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대장암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더 자세하게 관찰도 하기도 했지만 큰 이상이 없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웃픈 상황인데요. 이런 분들은 다행히 대장암이 아니고 그저 평소 방귀 냄새 자체가 워낙에 심하셨던 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냄새가 심했던 분들은 대장암 같은 것보다는 그냥 방귀 냄새 자체가 워낙 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해보지 않았다거나 5년이 지났다 라고 하신다면 꼭 대장 내시경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냄새가 심해지고 이후에 수개월간 이런 지독한 방귀 냄새가 지속되는 분들은 꼭 병원에 방문해서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에 그 대변 가스 분석을 통한 대장암의 조기 진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들도 보고가 있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 연구들은 그렇게 상용화가 된 연구들이 아니고 그 냄새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단적인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독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암이라는 것이 스스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장을 멈추어야 되는데 스스로 그 성장을 멈추지 못하고 무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에 맞추어 영양 공급이나 산소 공급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 그런 영양 공급이나 산소 공급이 부족한 부분은 염증이 생기고 더 진행하게 되면 괴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괴사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썩는 겁니다. 이런 성장 속도에 맞추어서 영양 공급이나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혈관도 매우 발달하게 돼서 또 그런 암덩어리에서는 출혈이 잘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고요. 사진의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대장암이 많이 진행돼서 대장 내부를 꽉 막고 있는 사진인데요. 덩어리가 커질수록 덩어리에는 염증도 잘 생기고 썩어 들어가서 괴사도 잘 생기게 되고 또 그만큼 혈관도 많아서 주변부에 피도 많이 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면 안쪽에 약간 괴사되면서 염증이 있는 게 보이고 주변부에 피가 묻어 있는 것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썩으면서 나오는 가스가 방귀에 포함이 될 경우 심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방귀 냄새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점점 썩은 냄새로 굉장히 심하게 난다 하고 그게 수개월간 지속될 경우엔 한 번쯤은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귀를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방귀를 참게 되면 일부는 장 점막으로 흡수가 돼서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폐까지 가서 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양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결국 방귀를 통해서 가스는 빠져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간혹 대장암이나 그런 염증성 장질환,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그런 염증성 장질환이 심해서 장이 막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장이 막혀서 가스조차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귀를 그냥 안 끼고 내가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끼고 싶어도 막혀서 가스가 지나가지 못해서 방귀를 못 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이 터져버린다거나 가스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그 안에 이제 괴사가 생기거나 그러면서 복막염이 생기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막힌 부위를 넓혀주는 그런 도구를 집어넣어서 길을 뚫어주는 걸 한다거나 이제 스텐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면 그 좁아진 그 부분을 막힌 그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방귀를 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이 터지거나 아니면 가스가 너무나 배에 차서 배가 너무 통증이 오면서 방구를 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그런 단기간의 방귀 냄새는 식단, 음식일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방귀 냄새가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심해지고 썩은 냄새처럼 나고 이게 장기간 지속된다라고 하실 때는 대장 혹은 췌담동계 이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한 방귀 냄새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매우 방귀 냄새가 심하신 분들, 갑자기 변하신 분들,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분들은 한 번쯤 대장 내시경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